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켰어요. 유튜브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도구이자 생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예전에도 이제 아빠가 돼서 깨닫게 된 것들, 또 부모가 돼서 성장하고 배워가는 것들,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뭔가 정의가 생겼어요. 내가 하는 게 뭔가 내가 하는 건 아무래도 이거 같다. 초점이 안 맞네요. 메모로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메모로그. 그래서 메모로그 형태로 계속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아까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들, 이런 이야기를 좀 꺼냈는데, 최근에 제가 1분 놀아주기 커뮤니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1분 놀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1분 놀아주는 것, 놀아주기. 사랑하는 아이랑 놀아주기 자체는 어렵지 않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랑 놀아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어려워졌냐. 이게 미션 형태로 가니까 어려워요. 미션 형태로. 물론 그 커뮤니티 키퍼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숙제가 되니까 어려워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나 대통령 되실 분들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저출산 국면을 한번 반전시켜 보겠다. 계속 공약으로 나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15년간 저출산에 대한 공약 계속 나오고 15년간 쓴 해당 예산이 153조 얘기가 있고, 이거 광범위하게 넓히면 200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돌아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나오고 퇴직금을 그대로 삼성전자에 넣었어야 해. 이 정도?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은 괜찮았을 텐데. 15년을 돌아보니 이런 거예요. 200조를 그냥 그 출산 가정에 그냥 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모델이 바로 구현이 됐을 거다. 프랑스 모델을 그냥 요약하면 뭐냐면, 출산을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당연히 유럽 선진 국가들의 큰 숙제죠. 근데 프랑스는 그걸 극복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제가 알기로 모토는 그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좀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타임라인에서는 출산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가가 책임을 져. 그 세금, 내가 낸 세금에서 그렇게 쓰는 건 원치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출산만으로 생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이 높은데 사실 프랑스 모델에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감하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혼외 출산도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나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혼이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통계에서는 사실 그 프랑스 모델을 바로 반영을 하면 저출산은 바로 반전이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냐면 1년에 낙태되는 아이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제 기억에 1년에 5만인가? 5만인가의 아이가 낙태로 돌아가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래. 이거는 댓글에 정확한 수치를 다시 좀 남길게요. 좀 이게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 10년, 15년, 20년 동안 153조에서 200조라는 돈이 전혀 효과가 없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결론적으로 낭비가 된 거죠. 왜냐면 저출산 국면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칼럼을 쓰다가 든 생각인데 돈으로 안 줘도 그냥 국가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에 가까운 임대만 해줘도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출산이 됐을 때 제일 취약해지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고 또 저출산 때문에 제일 취약해지는 국민연금이면 이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땅과 부동산 값은 시간이 지나면 최소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른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세팅을 해서 주택을 이미 국가에서 많이 짓고 있지만 국민연금에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출산 가정에 임대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좀 그런 생각,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다자녀에 가산점을 주죠. 근데 문제는 그 청약 가점 때문에 출산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의 아이디어도 실행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지금 저출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큰 염려가 주택 문제잖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글쎄요. 기존의 임대 부분에서 반만 지원을 해줘도
근데 지원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자산을 주택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없어진 돈이 아니니까. 땅값은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출산 가정에 줘서 저출산이 극복이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예산은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도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연금 중에 하나잖아요. 연금은 또 팔고 있어요. 이 국면에서. 뭐 이런 시점에서 좀 이게 장기적 롱텀 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책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출산 가정만을 위한 주택 정책을 국민연금에선 해볼 수 있다. 20년 뒤면은 이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연금 낼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에서는 이보다 더 큰 시너지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국민연금만큼은 주택 투자를 예비 출산 가정, 예비 뭐 신혼, 또 출산 장려 대상의 가정에게는 해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저출산 정책을 보면 좀 제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국민 모두라도 200억도 아니고 200조를 낭비를 했는데 저출산 계속 악화가 된다. 낭비가 맞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흥분을 하게 됐고요. 적어도 국민연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미래의 납세자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하나요? 아예 국민이 생길까 말까 그 기로에 있는 건데 100년 대계도 아니고 20년 대계를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뭐 예전부터 좀 해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성품이라는 것을 이제 홈스쿨 협동 수업, 공동 수업을 통해서 해보고 있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다시 성품으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또 개발되기 원하니까 성품 수업을 공동체 차원에서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성품을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잘 배우고, 두 번째로는 계속 성장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가르쳐 보는 경험. 이 유태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브루타 방식이죠. 하브루타 방식의 학습법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두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 되게 시끄러워요. 테이블 앞에 놓고 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듣기랑 인풋이 아니에요. 서로 아웃풋만 하는 거예요. 들어주진 않아요. 서로 막 떠들어. 그러면서 학습을 합니다. 되게 좀 파격이죠, 이것도. 그래서 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성장한다. 그게 유태인의 하브루타식 학습법인데, 우리도 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배운다. 예,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배우라고만 푸시하지 않고 또 서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한.